내년 2학년인데요. 네. 2, 3학년 과정 선택하면 되죠? 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래도 A부터 하시라라고 네. 권하는 거죠. 내년 2학년이면 네, A 단계를 A부터. 하고 그래야 수학 독해에서 이제 다루는 용어라던가 그리고 수학 독해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학습 목표에 맞기 때문에 A 단계 하고 B 단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내년 7세인데 다른 연산도 꾸준히 하고 한글도 어느 정도 다 읽어요. 그러면 네. 어떤 단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내년 7세. 네, 우리는 S부터 S부터 권해드리죠. 네. S에 이제 우리 빼놓을 수 없는 속성 분류랑 방향 위치가 있기 때문에 S 단계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현재 7살인데 교과 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초등학교의 P 단계. 네, 교과 과정을 1학년을 하고 있고 그럼 P 단계를 진행해 주시고요. 아까도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연산을 뺀 나머지 연산 파트, 수연산 파트 뺀 나머지 S2와 S4는 따로 낙권으로 구입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같이. 네. 그러면 내년 3학년 선행 안 한 친구 추천. 내년 3학년에 선행 안 하는 했어요. 친구는 B단계. 왜냐면 이제 B단계에서 정리를 하고 3학년으로 넘어가야 B단계에 나와 있던 문장을 이해하고 이제 3학년 문제를 적용하니까 네, B단계로 추천드립니다. 아, 이번엔 초1인데 최상위 3학년 거 하고 있대요. 초1이요? 초1인데 최상위 3학년? 네. 그럼 최상위 3학년이면 야 이건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초1인데 최상위 3학년은 어느 정도의 성취도를 보고 있는지 그걸 좀 봐야죠. 근데 만약에 잘 안 되면 아이가 어려워한다고 쓰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만 딱 쓰신 걸 보니까 아이가 좀 무난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C단계에 있는 여기는 C3 측정 파트 있잖아요. 측정 파트 하고, 측정 파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최상위를 잘 진행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정확하게 짚어드려야 될 게 있는 게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개념을 잡으세요 라는 교재는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수학 독해는 저는 그러니까 엄마 열공 수업 진행하면서도 엄마쌤들한테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전에 선수학습이 되고 그 다음 교재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수학 독해라는 거는 문장제 교재예요. 그런데 문장제 교재를 이걸로 나는 수연산 파트를 뭔가 부셔버리겠어. 이런 우리 아이를 이거를 다 마스터 시키겠어 라고 하면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장도 봐야죠. 게다가 단어도 잘 모르겠죠. 근데 뭔가 뭉뚱그려서 이게 이만큼으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선수학습 예를 들면 연산은 조금 원활히 잘 되고 난 다음에 그 단계인 교재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때 A 단계까지를 하셨대요. 초1 때. 네. 1학년 때 A를 했는데 이제 2학년인데 2학년 성대경시 그리고 3학년 1학기 최상위 마무리 중이래요. 그럼 이제 B로 들어갈지 C를 할지가 고민이시래요. 1학년인데 1학년 때 A 단계는 했어요. 네, 했어요. 그럼 이제 B로 넘어갈지 C로 넘어갈지 왜 고민하시는 거냐면 성대경시를 일단 2학년 수준의 성대경시 초인데 2학년 수준의 성대경시도 하고 3학년 1학기 최상위 마무리 중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B를 할지 C를 할지가 고민되실 것 같아요. C단계 정도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우리 엄마쌤한테 꼭 이제 이거는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우리 엄마쌤이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인 거잖아요. 네. 단계인 건데 그 단계가 진짜 아이들이 정확히 숙지를 하고 진행을 하는 단계인지 아니면 엄마가 짜놓은 커리큘럼에 따라서 아이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인지 정도는 조금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조금 아이한테 너가 다 맞는 그런 교재로 수학 독해를 추천해 주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난이도를 갖고 문제를 푸는 친구들한테는 C3 교재를 주고 너가 오롯이 이전에 틀렸던 문제들의 오류가 무엇이는지 찾아보도록 이제 거꾸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진도는 아이가 잘만 풀면 빨리빨리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근데 그 진도를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는 괜찮은데 중간에 딱 멈춰지는 교재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재가 이제 바로바로 A 단계 끝내고 B 단계 끝내고 C 단계 끝내면 뭔가 마스터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만 친구들한테는 각각 그 연령에 맞거나 그 나이대 본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난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친구들이 이해하고
네,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또 이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문장을 읽는데 이게 집중력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아이가 좀 이상한 해석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혹시 네. 바로 잡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선 들어볼까요? 친구가 네. 하기 싫은가? 엄마 저는 이거 저에게 너무 어려워요. 이러니까 시그널을 보내는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코치를 저희가 해드릴게요. 먼저 만약에 친구가 뭔가 읽긴 읽는데 이거 모르겠어요 이러면 엄마가 먼저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 읽어주세요. 5명이 줄을 서 있습니다 하고 끊었죠. 제가 이렇게 끊어서 첫 번째라고 이렇게 썼어요. 쓴 이유는 진짜 5명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5명이 있네 라고 이제 우리 엄마쌤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럼 친구가 이 5명에 대해서 보겠죠. 그럼 그 다음에 너의 턴 이라고 해서 은하는 뒤에서 둘째입니다를 친구가 읽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은하는 어디 있는 거야? 라고 다시 발문을 해주시면 첫 번째 문장은 엄마쌤이 읽어주셔가지고 1명, 2명, 3명, 4명, 5명 확인시켜줬고 친구는 이제 여기서 두 번째 거를 확인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집중도를 좀 높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끊어서 그리고 물어보는 거는 여기 있구나 라고 알 수도 있고요. 자, 그럼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4명인 거 확인하고 뒤에서 셋째인 거 친구 체크하게 하고 답 찾게끔 해주시면 조금 더 집중력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세 자릿수 올림 내림 덧뺄셈 가능한 아이인데요. 어떤 단계 하면 좋냐고 지금 물어보시거든요. 속도가 얼만큼인지 정확도가 얼만큼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우선 세 자릿수를 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하면 그러면 두 자릿수 C부터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교재 보면서 교재를 보면 C1이랑 B2를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세 자릿수는 여기 세 자릿수 덧셈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또 아예 교재를 보여드리면 훨씬 비교가 쉬우실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연산 교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연산 단계는 세 자릿수 올림 내림 덧뺄셈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B2는 꼭 말씀을 좀 한번 드려봐야 되겠죠? 여기 한번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서 보면 지금 여기서는 25 더하기 7은 32입니다 라는 문장을 우리가 그냥 쑥 스쳐서 이렇구나 라고 답을 쓸 수 있는데 실제로 수학독해에서는 문제를 풀 때 25 더하기 7이라는 요 문장을 보고 가로셈도 한번 써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것이 세로셈으로 이제 계산이 된다라는 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가서 왼쪽에 있는 이 교재의 내용이 오른쪽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아이가 스스로 풀게끔 되어 있고 유형이 큰 수, 그리고 또 다른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의 유형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수학 문제의 기본 문장제의 형태인 거죠. 그런데 여기는 C단계거든요. C단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왼쪽 우리 B단계인 거와 C단계인 거의 차이는 두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이냐, 세 자릿수 더하기 세 자릿수이냐의 차이인 거지, 나머지는 다 이제 독해의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 자릿수 더하기 세 자릿수를 잘 한다 하더라도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이렇게 B단계를 먼저 보고 유형을 파악하고 그리고 좀 쉬운 문제이네, 나는 이런 유형을 파악했네 라고 생각하고 C 교재로 이제 진행을 하면 좋다라고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네. 초 1이고요. 정답은 아는데 풀이를 말로는 조금 하는데 글로 표현하는 걸 힘들어 한대요. 그럼 이제 어떤 단계부터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자면 차근차근 S부터라도 저희는 권하고는 싶어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과정이다. 표현을 지금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제일 좋은 학습법은 무언가에 대해서 문제를 보고 문제를 이해하고 이해한 거를 풀고 그걸 다시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은 학습법이거든요. 근데 친구가 답은 딱 써요. 근데 식을 쓰라 그러면 식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답을 말할 때는 약간 얼버무리는 그런 형태. 그런 친구들한테는 먼저 식 쓰는 거, 쓰기부터 먼저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P단계 보여드리면 요런 거? 여기서도 볼 때 빈 곳에 알맞은 수나 말을 써 넣으세요 라고 하면 아마 그 친구는 그 전에 학습법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9, 8, 7 그러면 여기는 7이니까 여기는 6이야 라고 하고 아마 이렇게 쓰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얘는 9야,
얘는 8이야, 얘는 7이야, 얘는 6이야, 얘는 5야 라고 뭔가 이렇게 한 번이라도 써봤더라면 뭔가 쓰고자 하는 연습이 되어 있었을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러한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식을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아이들 지도하실 때 이렇게 다 네. 쓰셨다는 건 아이들도 쓰게 한다는 거죠. 네, 모두 다 쓰고 그리고 네네네. 이렇게 1, 2, 3, 4도 쓰고 이제 한글로도 써보게 하고 이런 형태로 해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윗단계도 보면 네. 윗단계 같은 경우도 여기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소연이는 동전을 7개 할 때 동그라미를 치게끔 하고요. 그리고 있었는데 엄마는 4개 동그라미 치도록 하고요. 더 받았습니다. 이런 단어에다가 더 받았으니까 더하기라는 의미를 쓰게끔 해줘요. 네네네. 네. 그러면 친구는 7 더하기 4라는 식을 써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수학 독해의 구성을 보면 이렇게 뭔가 있는 내용들을 받아 적어서 식을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알려주고요. 밑에는 이제 풀이 과정이긴 한데 네.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런 형태를 그대로 여기다가 식을 써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칸에다 넣어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8마리 자연스럽게 동그라미 또 5마리 동그라미 더 날아왔으니까 더하기 해서 식을 써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성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해본 친구여야만 나중에 이제 뒷단계 가서 식을 조금 완벽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한 번에 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인내를 우리 엄마쌤들이 가지시고 차근차근 하면 되니까 한 번에 안 된다고 너무 이제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주시는 게 제일 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출, 쓰기 노출. 그래서 수학 독해에서 배운 거를 다른 교재에서도 써보도록 하는 거 그리고 아까 살짝 보여드렸지만 그 주어진 수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또 문장을 끊어보고 이런 연습들을 수학 독해를 통해서 배운 다음에 다른 문제에다가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이제 친구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런 것들을 더 적용을 잘하고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 힘들이 키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자이신 김성우 소장님이 너무 좋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D단계부터는 점선으로 들어갔어요. 해보라고. 직접 동그라미 네, 하라고 맞아요. 점선으로 들어갔죠. 어려운 문장들 저한테는 법률 용어 이런 거 너무 어렵거든요. 봐도 모르겠어요. 근데 네네네. 그런 것들은 진짜 끊어읽기를 하고 동그라미를 치면서 이제 뭔가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도 이런 수학 문장이 그렇게 느껴질 거라 생각을 해서 네. 네, 동그라미 치고 끊어읽기를 하고 친구들에게 좋은 효과가 있었던 거죠. 네. 저희가 다른 서술형 교재에 어려워한다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네. 자, 그러면 수학 독해를 먼저 해주면 다른 교재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유형을 좀 접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네. 꼭 짚고 넘어가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네. 유형을 접하기도 하고 수학은 용어가 있어요. 기본 용어. 네. 그러니까 그 기본 용어를 좀 정리하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본 용어를 정리하는데 수학 독해를 발판으로 삼아서 진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윗단계에 또 다른 교재들을 보았을 때 그 용어들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표현하는 거 한 번 또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교재를 보면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 게 연산이랑 측정 부분에서 한번 저희가 비교를 해봐 드리려고 했잖아요. 왜냐면은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학 독해만의 표현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측정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할게요. 왜 아이들이 이런 서술형 풀이 과정을 어려워하는지. 일단 다른 교재들은요, 이미 1학년 때부터 너무 완전한 문장을 요구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좀 힘들고 지체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1학년 같은 경우는 많이 도와주셔도 돼요. 네. 많이 도와주시고 네. 많이 노출시켜 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예를 들면 지금 미터와 센티미터가 나와 있어요. 미터와 센티미터에 대해서 우리 원래 문제 풀 때는 2미터는 200cm, 6미터는 600cm 딱딱딱 쓰고 답 그냥 훅 쓰고 동그라미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우리 네. 엄마쌤이랑 할 때는. 네.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할 때는 먼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주고요. 그 내려주는 거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밑에다가 써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지금 1m 더하기 1m 더하기를 본인이 직접 식으로 쓰고 있는 거고 그 식을 이제 적용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뭔가 서술형을 쓸 때도 이거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언가 체크를 해서 아이들이 직접 식을 써보게 하는 거 저는 이렇게
뭔가 적용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측정 여기 있는 요 C 파트에서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는 자, 들이 어림하게 있는 부분인데요. 눈물 한 방울, 소방차의 물, 컵의 들이, 하루의 물, 양동이. 이만큼의 들이의 양을 아이들이 어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이들이 실제로 노출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지하고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티칭을 하냐면 먼저 제일 적은 양을 저는 먼저 이제 체크하도록 해요. 그래서 뭐 이 적은 양은 예를 들면 우리가 주변에서 물약 정도 된다. 우리가 막 이렇게 감기약처럼 먹을 때 있잖아요. 물약 정도의 양이 이만큼의 양이다 라고 알려주고 이거는 우리가 먹는 우유 정도,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먹는 생수병 정도, 그리고 이거는 양동이 또는 뭐 세숫대야 정도, 그리고 이거는 진짜 양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서 여기 있는 답을 채울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이런 용어들이랑 이런 단위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